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 2. 자원봉사 공통인정 기준. 3. 자원봉사 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 기준. 4. 자원봉사 활동별 시간 인증 기준의 적용 등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봉사의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할 때 동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신뢰성 있게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그 실적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인증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 무보수성, 자발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보수성은 자원봉사 활동 후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봉사활동 중에 식비 또는 실교통비 지급 정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별 혹은 누적 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 관리합니다. VMS에서는 등록된 관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을 누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VMS에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전체를 확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봉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활동 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자원봉사자가 VMS에 접속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산 접속이 불가능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VMS에 등록된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 단위로 합니다. 즉, 봉사 시간을 등록할 때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해도 개인으로 실적을 등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VMS 프로그램에서는 단체 인증서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단체 인증서를 발급받아 단체 봉사활동의 근거 자료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인증 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자원봉사 실적은 실제로 진행하는 시간만 등록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자녀 등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위 실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인증은 초등학생 이상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덟 번째, 인증 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습니다. 인증관리센터 지정일자 이전에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 인증 및 관리 방법과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2.
자원봉사 공통인정 기준.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자원봉사의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할 때 신뢰성 있게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부분을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 보상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공통인정기준 중 첫 번째,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1일 기준 봉사활동 시간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한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면에 나타난 하루의 일과 중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활동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시간이 봉사활동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법에서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교육하는 시간부터 적정한 휴게 시간, 식사 시간을 보장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를 활동인증 대상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동 시간에 대해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 기준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을 위해 인증관리센터로 이동하는 시간 및 귀가하는 이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봉사, 아동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활동한 시간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의 자택에서 복지관까지 이동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태우고 차량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자택에서 관리센터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준비 시간 및 평가 시간, 식사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봉사활동 후 다른 자원봉사자 및 기관 종사자와의 여응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투명한 실적 관리를 위해 인증관리요원은 본인의 직계 존비 속의 실적을 입력하지 못합니다. 즉, 인증관리요원은 본인의 부모님과 자녀의 실적을 VMS 전산에 등록하지 못합니다. 자원봉사 공통인정 기준 두 번째,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 교육 및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시작 전 관리센터에 처음 방문한 자원봉사자에게 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자원봉사 활동 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 와상 어르신 케어를 하는 봉사활동 시 와상 어르신 케어 방법에 대한 교육 시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봉사활동을 할 때 학습 진행 목차 및 교수법에 대해 회의하는 시간 등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회의 및 교육 이전이나 이후에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회의 시간, 자원봉사 인정,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 시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 두 번째, 문화공연에 의한 봉사활동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지만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번역입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당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유사한 점자, 녹음 등도 번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번역 및 유사한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위와 같은 시간으로 인정하는데요. 즉, 번역에 대한 봉사활동 시 장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관리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인증관리요원의 관리감독하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인정합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네 번째 내용은 행사 참여입니다. 행사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행사 안내, 주변 정리 등 행사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사 참여 시 봉사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행사에 단순 인원으로 동원된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홍보일 경우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 미사, 예불 등의 종교 행사와 선교 활동 및 종교 기념일 등 관련 행사 준비, 종교 관련 공연 및 의식 관람 등 공익성과 관계없는 활동은 공익적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다섯 번째 내용은 숙박이 포함되는 자원봉사입니다. 캠프 보조를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자택 또는 관리센터에서 캠프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숙박이 포함된 캠프일 경우 수면 시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장애인 등 수면 중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 캠프 참가 및 수련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련 활동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봉사활동 진행을 위해 실시되는 사전 교육과 해당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넷째, 홈스테이와 관련된 자원봉사의 경우 사전 교육 및 사후 평가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다섯째, 호스피스 및 간병 활동의 경우에도 수면 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야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여섯 번째 내용은 물품 및 현금 기부입니다.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으며 기부금 처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세미를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증할 수 없고 기부 물품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7번째 내용은 헌혈입니다. 헌혈의 시간 적용 기준은 회당 4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헌혈의 봉사활동 적용 시간은 혈액관리법에 의거하여 연간 헌혈 가능한 횟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혈액관리법에서는 연간 전혈 5회, 성분 헌혈 24회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한해 적용하며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8번째 내용은 종교시설 봉사활동입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종교행사 및 관련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볼 9번째 내용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봉사활동입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이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지만 민간 자격 소지자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7월 23일 그 내용 중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에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중요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에 개정된 내용 중 첫 번째는 신설조항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하였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 적용 기준은 회당 4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임상시험 종료 시까지 참여한 횟수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 참여자에 한하여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변경사항으로 물품 및 현금 기부 관련으로 불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세미를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증할 수 없고 기부 물품 처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재료를 봉사자가 구매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봉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라인이 확대되었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활동 내용, 인정 방식 및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활동이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증빙 자료로 활동 사진, 활동 내용, 자원봉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자원봉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시도관리본부에 문의해 주세요. 3. 자원봉사 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 기준.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원칙 중 자발성에 근거한 자원봉사 활동은 초등학생 이상에 한하여 인정하며 미취학 아동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7세 아동이라 해도 초기 진학 등의 사유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실적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고생의 학생 자원봉사 활동도 원칙적으로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면 일반 자원봉사 활동과 동일한 기준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합니다. 단, 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각기 상이하므로 봉사활동 참여 및 실적 인증 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 없이 학교 내에서 인증된 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내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을 인증관리센터에 등록 요청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부분에서 2020년 6월 29일 기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미성년자, 관리센터에 거주하는 자 중 각종 제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또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본인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관리센터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려면 타 관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또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관리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는 직장인 및 국군 장병의 근무 시간 또는 일과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봉사활동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기업, 직장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직장인의 근무 시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및 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군 장병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는데요. 일과 중에 행해지는 봉사활동일지라도 관리센터와 사전에 협의했다면 이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봉사자의 인솔을 위해 이동하는 지휘관에게는 봉사 실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 등 단체 대표자의 단체 유지 활동 시간은 무급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대표가 단체 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시간은 급여를 받지 않은 활동이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 활동 등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 이외의 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표자 이외의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준비 등을 위한 단체 유지활동 등 무급 활동일 경우에는 실제 활동 시간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속 직원일 경우 근무지에서의 봉사활동은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일지라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특례 대상자의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증관리센터 소속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특례 대상자의 봉사활동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근무지 외에 다른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증관리센터 소속 직원 및 병역 특례 대상자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4. 자원봉사 활동별 시간 인증 기준의 적용 등.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 인증의 판단은 관리센터에서 시간 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침의 상한 기준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되 인증기관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원봉사 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라는 점인데요. 이 기준에 대해 시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장김치 만들기, 나들이 보조,
다자회, 재가세대 이사지원, 지역사회 봉사단 활동 등은 8시간, 빨래방 봉사활동은 6시간을 최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식소 봉사활동, 노인, 장애인 수발,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보육, 제과 제빵을 포함한 음식 조리,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작업장 보조, 영상사진 촬영 및 제작 지원, 청소, 빨래, 주변 환경 정리 등은 4시간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이, 말벗,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대기실 환경 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 정리,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은 2시간을 최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